기업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 탈세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뭐 무슨 외화 도피를 한다든지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시면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지금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대통령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뭘 잘못 알고? 재판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서류 재판입니다. 판결문 보시면 대법원에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파기환송하는 데입니다. 예. 저도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런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저는 0.1%도 없다고 보는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제가 직거래를 하면 재판 정지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헌법학자들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유죄 헌법학자들-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글쎄요. 그 유승민 후보는 그거 가지고만 자꾸 아닙니다. 그건 시비를 거는데 자격을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다루는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계속 그래 잠깐만 하는 거는 멈춰주시고요. 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계속 승민 계속 후보. 하여튼 예. 같은 흑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금수저들 뭐 이렇게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제가 주적이냐고 아까 그렇게 말씀. 친북 좌파기 때문에. 지금 국가 안보가 이래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을 찾아가겠다. 내 나라 국민은 바른정당하고 뭐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지금 안보 위기인 것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안보 위기에 책임이 있는 거겠죠. 이명박 남 탓하실랍니까? 예, 그 정권의 책임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의 안보 위기는 DJ 노무현 10년 북에 수십억 달러 퍼준 거 그것 때문에 핵개발 자금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북한 핵 해결 위해서 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왜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왜 했습니까? DJ 노무현 당시에 북핵 해결한 거 있습니까? 북핵이 더 발전됐죠? 돈 대줬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20년 동안 못한 외교로 못한 그걸 갖다가 지금 자유가 올라가면 하겠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국민이 믿지도 않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서민 이야기하면서 예. 서민청년 군안위원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좌파들이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 아니고 저는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이 공산주의 배급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하는 서민 청년들에게만 복지를 집중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지급할 겁니까? 청년수당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청년구직수당 지급할 겁니까? 그거는 그 민주당이나 하는 청년한테 푼돈 지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 청년군안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질문 안 하는 거 보니. 안철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당과 결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촛불 때는 초기에 참석하다가 후기에 빠졌고 그다음 사드 때는 반대하다가 국민투표하다가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유약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세 분 다 저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제일 주적인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 이야기 빨리. 저는 강당과 결기는 이미 지난 총선 때 증명했습니다. 돌파력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정당 만든 사람 5손가락밖에 뽑힙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우파 경제학 경제정책을 취하다가 강남 좌파로 돌아서면서 첫째 정치적 배신을 했고 정책적 배신을 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박근혜 그 대표의 비서실장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세 번째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적 배신을 했다.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두 가지 점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를 진짜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정책적 무슨 강남 좌파다 이러시는데 뼛속까지 서민이신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대기 편만 드십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재인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사실이 건데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지 알았습니까? 못한 몰랐습니까?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그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하면 또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붙어 있은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게 면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들어왔다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감옥 들어갔어요. 홍준표 보세요. 의원님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죽음이라고 제가 구속했는데 주도권 토론을 하고 그걸 부정하는 있습니다. 겁니까? 아,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지금 세월호 배지를 이래 달고 계신데 세월호 유병언이가 1,155억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 예, 내가 이야기를 할게. 노무현 탕감한 일 없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아니, 그걸 제 법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법정에서 탕감했다고 그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입니다. 비서실장 법원에서 법정 관리 중에 한 일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지시하거나 내가 이야기를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할게요. 아, 예,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법정 관리를 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다음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기관입니다. 개인 채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탕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 안 받았겠습니까? 그걸 또 법률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인 원인은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아니, 법원에 개입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는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법원에 아니고,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아니고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때 정부의 산하의 그 모든 기관들을 털어주고 있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정확하게 물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네. 청와대에서 개입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래 또 청와대에서 범죄 하나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승낙 없이 그게 탕감이 되겠습니까? 자, 네? 노무현 채권자들이 그 동의 안 노무현 했습니까? 정부의 승인 하에 예. 법원에서 재물을 탕감했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캠코하고 그 공공기관의 채권을 관할하는 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법원의 법정 관리를 왜 관장합니까? 법원의 법정 관리가 아니라고 내 수차례 이야기해도 답답하시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캠코든 이런 쪽에 채무 탕감을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탕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민정수석이 관여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선에 나오셨으면 4월 9일 이전에 국회의원 사퇴하셔야죠. 그 세 분은 대선 떨어지면 국회의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에 나오셨으면 당당히 사퇴를 하고 그래 대선에 임해야죠. 그거는 꼼수 아닙니까? 저만 그럼 앉아서 등록하기 전에 사퇴하라.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심상정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그 사퇴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하셔야죠. 그거는 참정권 침해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저만 앉아서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서 뭐 보궐선거를 없앴다. 그것을 갖다가 꼼수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부터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왜 사퇴 안 했습니까? 자, 이 얘기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다음에 잔리검증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민주노총 정교조를 응징하겠다. 그거를 내 국정 운영의 제일 목표로 삼겠다.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때려잡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경남에 있을 때 한번 붙어봤습니다. 헌법 파괴 정당다운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대로 주장하십시오. 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 민주노총을 응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우리 홍 후보님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그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그 제가 반드시 그렇게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 같은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거고 이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이런 그 국정농단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그런 정치대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후보님 11초 남았습니다. 말씀.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국민들이 보고 판단. 아, 지금 토론하고 있지 왜 일방적입니까? 아니요.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예. 홍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지지자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국민들을 반으로 가르고 적으로 돌리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기에 여쭙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상식파입니다. 그다음 또 여쭙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기업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 탈세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뭐 무슨 외화 도피를 한다든지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시면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홍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지금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대통령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뭘 잘못 알고? 재판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서류 재판입니다. 판결문 보시면 대법원에 그런 안 말이 가십니까? 안 나올 겁니다.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파기환송하는 데입니다. 예. 저도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런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저는 0.1%도 없다고 보는데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제가 직거래를 하면 재판 정지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헌법학자들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유죄 헌법학자들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글쎄요. 그 유승민 후보는 그거 가지고만 자꾸
아닙니다. 그건 시비를 거는데 자격을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거는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계속 그래 하는 잠깐만 거는 멈춰주시고요. 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계속 하여튼 네. 같은 흑수저 처지에 왜 제가 주적입니까? 금수저들 뭐 이렇게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제가 주적이냐고 아까 그렇게 말씀. 친북 좌파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안보가 이래 위태로운데 아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이 찾아가겠다. 내 나라 국민은 바른정당가 지금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유약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세 분 다 저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제일 주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 이야기 빨리. 저는 강단과 결기는 이미 지난 총선 때 증명했습니다. 돌파력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정당 만든 사람 5손가락밖에 뽑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우파 경제학 경제정책을 취하다가 강남 좌파로 돌아서면서 첫째 정치적 배신을 했고 정책적 배신을 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박근혜 그 대표의 비서실장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 탄핵때 보니까 인간적 배신을 했고 세 번째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치적 배신을 했다. 이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보고 두 가지 점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를 진짜 배신자로 생각하시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정책적 무슨 강남 좌파다 이러시는데 뼛속까지 서민이신 분이 어떻게 맨날 재벌 대기 편만 드십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재인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사실이 건데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지 알았습니까? 못한 몰랐습니까?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그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그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하면 또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붙어 있은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게 면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들어왔다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감옥 들어갔어요. 홍준표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죽음이라고 제가 구속했는데 주도권 하고 그거 부정하는 있습니다. 겁니까? 아, 주도권 때문에. 두 번째, 지금 세월호 배지를 이래 달고 계신데 세월호 유병언이가 1155억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 예, 내가 이야기를 할게. 노무현 탕감한 일 없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아니, 그걸 제 법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아니, 보세요. 법정에서 탕감했다고 그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입니다. 비서실장. 법원에서 법정 관리 중에 한 일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지시하거나 내가 이야기를 승인했다는 할게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법정 관리를 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탕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다음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기관입니다. 개인 채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탕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 안 받았겠습니까? 그걸 또 법률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인 원인은 옛날에 이때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아니. 법원에 개입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는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법원에 아니고,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법원에 개입했다는 게 아니고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때 정부의 산하의 그 모든 기관들을 털어주고 있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정확하게 물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네. 청와대에서 개입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래 또 청와대에서 범죄 하나 또 성락 저지르는 없이 거예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성락 없이 그게 탕감이 되겠습니까? 자, 네? 노무현 정부의 채권자들이 이거 동의 안 노무현 했습니까? 정부의 승인 하에 예. 법원에서 재물을 탕감했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캠코하고 그 공공기관의 채권을 관할하는 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법원의 법정 관리를 왜 관장합니까? 법원의 법정 관리가 아니라고 내 수차례 이야기해도 답답하시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캠코든 이런 쪽에 채무 탕감을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탕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민정수석이 관여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선에 나오셨으면 4월 9일 이전에 국회의원 사퇴하셔야죠. 그 세 분은 대선 떨어지면 국회의원 계속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에 나오셨으면 당당히 사퇴를 하고 그래 대선에 임해야죠. 그거는 꼼수 아닙니까? 저만 그럼 앉아서 등록하기 전에 사퇴하라.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심상정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그 사퇴를 하셔야죠. 그래갖고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하셔야죠. 그거는 참정권 침해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사퇴 안 하고 저만 앉아서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서 뭐 보궐선거를 없앴다. 그것을 갖다가 꼼순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부터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왜 사퇴 안 했습니까? 자, 이 얘기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다음에 잔리검증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민주노총 정교조를 응징하겠다. 그거를 내 국정 운영의 제일 목표로 삼겠다. 하고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청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 지금 안보 위기인 것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안보 위기에 책임이 있는 거겠죠. 이명박 남 탓하실랍니까? 그 정권의 책임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의 안보 위기는 DJ 노무현 10년 북에 수십억 달러 퍼준 거 그것 때문에 핵개발 자금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북한 핵 해결 위해서 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왜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왜 했습니까? DJ 노무현 당시에 북핵 해결한 거 있습니까? 북핵이 더 발전됐죠? 돈 대줬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20년 동안 못한 외교로 못한 그걸 갖다가 지금 자유가 올라가면 하겠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국민이 믿지도 않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서민 이야기하면서 예. 서민청년 군안위원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좌파들이나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 아니고 저는 일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이 공산주의 배급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하는 서민 청년들에게만 복지를 집중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지급할 겁니까? 청년수당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청년구직수당 지급할 겁니까? 그거는 민주당이나 하는 청년한테 푼돈 지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 청년군안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질문 안 하는 거 보니. 안철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당과 결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촛불 때는 초기에 참석하다가 후기에 빠졌고, 그다음 사드 때는 반대하다가 국민투표